병원에서 빠놓지 말아야 되는 키워드는 뭐다? 동질감 플러스 동경. 동질감 플러스 동경. 그녀로 인해서 그녀와 같은 처지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그녀를 동경하게 되는 이유는 뭐다? 그녀는 환부를 알아서 치료의 가능성이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환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며 나의 병도 나았으면이라는 동경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동질감 플러스 동경. 감상 포인트 들어갈게요. 이 시는 반드시 김지선 쌤이 비중을 좀 차지를 해서 출제를 하실 겁니다. 병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작품은 병원 뒷뜰이 공간이라는 것 좀 기억해줘. 병원 뒷뜰에다가 네오박스 딱 치시고 젊은 여자 환자에다가 동그라미 위에다가 시적 대상이라고 좀 적어줘. 시적 대상. 병원 뒷뜰이라는 공간적 배경. 젊은 여자 환자 시적 대상. 자신을 들여다본다 성찰. 그래서 그 여인과 나의 동질성을 느낍니다. 유사한 상황에서의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제 이거 줄까? 있니? 받은 거 있어요? 사용 설명서 없으면 이거 보면 된다. 야, 있나? 오케이. 이거 갖고 왔어? 사용 설명서 가져왔어? 없으면 받아줄래? 사용 설명서. 그래서 젊은 여자 환자가 시적 대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여자로부터 자신의 삶을 성찰합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여자 환자의 병과 여자 환자의 병에다가 밑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병과 위에다가 더하기 표시를 해줘. 자신의 병에다가 밑줄, 둘 다가 모두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래서 나도 그녀처럼 원인을 알아서 낫고 싶다라는 동경의 마음을 느끼는 거야. 화자는요, 환자가 아니라 화자였대. 화자는 병원에서 가슴을 앓고 있는 젊은 여자의 생기 없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시적 대상을 관찰을 하게 돼. 찾아오는 이가 없는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느끼죠. 밑줄 그러니까 찾아오는 이가 없는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에다가 밑줄 그 여인의 고독을 느낍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도 성찰을 하게 되죠. 또한 자신의 오래된 아픔의 원인을 모르는 늙은 의사, 늙은 의사에다가 동그라미 밑에다가 무가치라고 적어줘. 의사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없는 무가치한 대상. 그 의사는 나의 환부를 깨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뭘 이해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지나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지나친 피로도 밑줄. 근데 성매사는 안 된다라고 분노를 자제를 하죠. 화자는 자신과 여인이 이게 너무 핵심이야. 모두 회복되기에다가 밑줄. 자신과 여인이 모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희망을 품고 제일 중요한 거. 화자의 정서랑 태도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물결 표시 가실까요? 행동을 드러내는 식구,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에다가 물결 표시. 3년으로 이루어진 산문시의 형태거든요. 이런 거 OX에서 개수 고르는 거. 산문시 형태에다가 밑줄.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형식상의 특징은 뭐다? 현재형 종결 표현에다가 밑줄. 그래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카메라 아이 기법이랄까. 카메라로 지금 여인을 관찰하면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현재형 종결 표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현장감도 한번 밑줄 꺼주시고, 묘사에다가 밑줄. 그러니 묘사는 시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주제, 고통스러운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고통스러운 마음 앞에다가 좀 넣어줘. 고통스러운 앞에다가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 여인과 화자의라고 적자. 여인과 하자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여인도 낫고 나도 낫고. 오케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산문시 3년으로 이루어진. 그럼 영구부는 있다 없다? 영구부는 있다 없다? 이런 걸 이제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러 가야 돼. 영구부는 있는데 뭐가 없는? 행구부는 없는. 이런 선지 나왔을 때 그냥 본문 내용 한 번만 봐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영구부는 1년, 2년, 3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행구부는 없는 산문시구나.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누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서 젊은 여자가 어머나 흰 옷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얀 다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환자인데 구릿빛 피부면 좀 어울리지가 않잖아. 뭔가 핏기 없는 이미지, 백색의 이미지입니다. 흰 옷에다가 하얀 다리. 이럴 때 우리는 뭐다? 색채어라고 하자. 색채어. 흰 옷, 하얀 다리, 색채어를 사용했네. 드러내놓고 비타민 D 합성, 일광욕을 한다. 일광욕에다가 밑줄 여인의 행위를 관찰하고 있어.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그래서 한다에다가 니은 한번 표시 좀 해주지.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 니은 나왔는데 한나자리에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는 가슴을 앓는다에다가 밑줄 병의 원인이 가슴병인 거야. 이 여자를 관찰해 보니까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나비 한 마리도 없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럴 때 도는 강조야겠다. 나비 한 마리도 없는 거야 라는 걸로 첨가의 의미가 아니라 나비 한 마리도 없는 거야 라는 거에서의 강조의 의미의 보조사입니다. 젊은 여자가 외롭고 소외된 인물이라는 거에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어 라는 거죠.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바람조차 없다에다가 밑줄 바람도 불지 않아서 그 여자의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 밑줄 끄자. 자연물을 이용해서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병원 뒤뜰에 살구나무 그늘 아래 누가요? 병원 뒤뜰에 누워있는 누가요? 젊은 여자요. 젊은 여자의 모습을 시작하자 관찰했습니다. 핏기 없는 백색의 이미지에 흰옷과 하얀 다리를 기억해 주시고 가슴을 앓고 있는 여인의 병의 원인도 기억해 주시고 젊은 여자의 외롭고 소외된 인물이라는 것을 자연물에 나비 한 마리도 찾아오는 리가 없다. 그리고 슬프지도 않는 살구나무 가지에 바람조차 없다.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 여기까지 관찰. 나도 내 얘기 좀 해볼까. 나에다가 동그라미 동질감을 느낀다. 도에다가 반점 뽕. 이럴 때는 똑같다라는 거지. 도는 동일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좀 덥지? 왜 안 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가? 잠깐만 시간 조절을 좀 해볼게. 18도로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네, 내가 탈말 있어? 아니야? 나도에서의 여기에서의 도는 뭐야? 첨가야 첨가. 나도 동일하다고.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가 처음으로 이곳 어디에 왔다? 병원으로 왔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을 한 거야. 그럼 나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픔 밑줄 긋자. 아픔과 고통 경험에다가 밑줄. 근데 나에게는 뭐가 없다? 원인을 잘 모르겠어. 원인에다가 X. 그러나에다가 뭐 중요해. 나의 늙은 의사는 늙은 의사에다가 동그라미. 젊은이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혹시 필기되어 있다면 진짜 선지로 만들 수 있는 거. 시청하자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켰지. 나의 병명이라고 얘기하지. 나의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젊은이의 병이라고 얘기하지. 젊은이에다가 물결 표시 백골이병 객관화해서 하자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야. 민준이 배고파 막 이렇게 하는 표현 있잖아. 그치? 여러분 스스로 학생 배고파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어떻게 표현했다고? 객관화시킨 표현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객관화. 그러니 본인이 일제치하의 지식인 젊은이의 대표라는 거야. 밑줄 한번 끄고 갈까? 식민치하의 현실에서의 청년 지식인에다가 밑줄 그 젊은이의 병. 일제의 분노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젊은이의 가슴병.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진단할 줄 몰라.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만 하지. 이 지나친 시련, 지나친 피로, 지나친 시련, 지나친 피로에다가 밑줄 끄시고 유사한 19반복에다가 밑줄 화자의 고통은 어때요? 말할 수 없는 무기력.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밑에 성내서는 안 된다. 밑에다 뭐라고 적지? 분노 자제. 워워워. 스스로를 자제시키니까 분노 자제. 나의 오래된 아픔은 뭡니까? 일제에 대해서 저항을 표출할 수 없는 지식인의 고통입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선은 다시 어디로? 여자로 가자. 여자는에다가 동그라미 다시 여자의 시선으로 여자, 화자, 여자 되겠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 금자나 한 포기 별표 3개 무조건 나와줘야지. 금자나 한 포기 별표 3개 희망을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계속 현재 시대 선언하니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그 여자의 건강은 빼고 내 건강은 아니야. 여자의 건강 플러스 내 건강이다. 내 건강도에서의 도에다가 반점 꽁 여기에서의 고조사의 언급이 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고조사를 통해서 의미를 드러내고 있잖아. 나도 모를 아픔을 겪고 있어. 여자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그리고 여자의 건강도 내 건강도 내 건강도에서도 도에다가 반점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속히 회복되기에다가 밑줄 원인을 알 수 있는 여인을 동경하는 마음입니다. 동경의 태도에다가 밑줄 왜? 그 여자는 금자나 한 포기를 가슴에 꽂았잖아. 근데 나도 낳고 싶은 거에서 금자나 한 포기 가슴에 꽂고 싶거든. 그래서 그 여인이 했던 행동대로 물결 표시 갈게.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에다가 물결 표시 쫙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쫙 물결 표시하시고 밑에다가 뭐다? 동경이라는 걸 좀 적어놔줘. 동경. 동경의 마음으로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같은 마음이 되는 거지. 동질감 플러스 동경입니다. 문제 해결키 보고 가야 되겠네. 하얀 다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흰 옷까지 색채 이미지로 시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병자의 핏기 없는 모습, 핏기 없는 모습에다가 밑줄. 아 그래 이 말 하고 싶었다. 창백한 이미지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줘. 젊은 여자의 병합한 모습을 색채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O 하셔야 되겠네요. 색채열을 통해서 병력의 모습, 창백한 모습, 딩동댕. 오케이. 문제 해결키 두 번째. 늙은 의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치유하지 못하는 존재에다가 밑줄, 화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에다가 밑줄. 그래서 쌤은 무가치라고 좀 적고 싶었어. 무가치한 기능을 할 수 없는 대상인 거야. 문제 해결키 세 번째. 화자가 젊은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행위는 자신의 병의 원인이 진찰이 되고 밑줄 자신의 병의 원인이 진찰에다가 밑줄 희망을 발견하는 젊은 여자에 대한 동경의 심리가 밑줄 글자 동경의 심리에다가 밑줄 나의 건강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소망이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희망에다가 밑줄 나도 금자나 한 포기를 따서 가슴에 꽂고 싶은 그 희망을 꿈꿔본다. 나 역시도 희망을 꿈꿔본다. 그 다음 장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병원에 사용된 표현기법에서 무조건 나오겠죠. 병원에 사용된 표현기법은 아마 개수 문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별표 3개. 흰옷과 하얀 다리의 시각적 이미지의 색채열을 사용을 했군요. 젊은 여자의 병확한 모습입니다. 유사한 식구의 반복은 한 마리도 없다, 바람조차 없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유사한 식구의 반복은 운율을 형성을 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해주네요. 쓸쓸한 분위기에다가 밑줄 나비 한 마리도 없는 거, 바람조차 없는 거. 오케이. 조차랑 도를 좀 강조하고 싶어.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의미를 드러냈어. 한 마리도 없네, 바람조차 없네. 조차랑 도의 품사는 뭐다? 조사입니다. 상징의 늙은 의사,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 금자라는 뭐야? 희망과 생명력. 그래서 금자라 한 포기를 가슴에 꽂는 행위는 희망을 품는다. 쌤은 포인트 두 번째가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포인트 두 번째 별표 셋. 원래의 기능을 하지를 못하잖아. 본래적 기능을 상실했잖아. 아픈 사람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 병원인데 현실적인 상황은 뭐야? 화자의 병을 진단하지도 못해. 치유하지도 못해. 이쪽이자 진단에다가 X, 치유에다가 X. 본래의 기능 상실이라는 걸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병원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공간, 병원을 기억해주세요.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가 중요해서 가야 되겠네. 1년에 병원에 있는 젊은 여자를 관찰했어. 그래서 쌤은 이 얘기 하고 싶거든. 1년에서는 젊은 여자 관찰이야. 젊은 여자 관찰에다가 밑줄 2년에서는 화자의 시선으로 바뀌어져. 그러니 나의 오래된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는 성찰이니까 내면으로 외부의 시선이 내면으로 옮겨진 거야. 1년 외에다가는 외부라고 좀 적어주겠니? 시선이 외부에서 대상을 관찰을 하다가 2년에서는 내면으로 시선이 이동이 된 거야. 내면으로 내 얘기를 들여다보고 3년에서 다시 젊은 여자 관찰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나의 마음도 드러내. 3년에서는 외부 내면이 다 섞여 있는 거야. 젊은 여자 관찰에다가 밑줄 끄시고 외부 이야기하고 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희망을 하는 내면의 마음까지.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나도 속히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에 있는 젊은 여자를 관찰했습니다. 카메라 아이 기법이네요. 젊은 여자를 관찰해나가 밑줄. 그래서 관찰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야. 선경만 있는 게 아니야. 내면 의식과 심리 서술에다가 밑줄. 그로 유발된 자신의 내면 의식, 심리가 2년에 제시되고 3년의 끝부분에 제시가 되고 화자와 젊은 여자의 공통점, 병원이라는 공간에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희망을 하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젊은 여자는 원인을 알아요. 밑줄 그러니까 원인을 진단에다가 밑줄. 하지만 화자는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 진단에다가 X. 젊은 여자는 건강 회복의 희망을 발견을 해서 금자나 한 포기를 가슴에다가 꽂아보지. 희망 발견에다가 밑줄, 위안에다가 밑줄. 그래서 화자 역시도 동경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회복되기만 희망에다가 밑줄. 치유 가능성은 없어. 왜? 원인을 모르거든. 젊은이의 병은 뭐라고?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고뇌라고 생각해줘야 돼. 젊은이의 병은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고뇌. 하자 관찰 대상인 젊은 여자에게 쌤이 갖고 가고 싶은 키워드는 뭐다? 동질감 플러스 동경이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동질감에다가 동그라미.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동질감. 하지만
동경에다가 동그라미 나는 나을 수가 없구나 나도 그녀처럼 낳고 싶다라는 동경의 마음까지 104 가겠습니다. 벽에는요 전철이라는 공간이 나와요. 공간을 통한 시장 전개 방식 분기택의 벽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전철 속 사람들이라고 적어줘. 전철 속 현대인이라고 적을게. 전철 속 현대인. 배낭 메고 버스 타면 이럴 때 있죠, 그죠? 지하철 탈 때, 2호선 이럴 때 막히는 거 여러분 한번 경험 지옥철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작품은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는 승객들로 인해서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는 승객들에다가 밑줄 쭉 그으시고 되게 냉정하지. 타인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나 여유가 없지. 그런 마음에서 행동에 주목해줘. 오늘이에요. 오늘 맞죠? 뭐 그래. 원래 오늘이에요. 목요일이잖아, 우리 수업. 왜 정말 다른 친구들이랑 네가 데리고 왔었어야지. 1학년 때 아 같이 다를 수 있네. 계속 갈게.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상황에다가 밑줄 그시고 할머니에다가 동그라미 약자라고 좀 적어주세요. 약자. 그래서 벽이라는 시어가 계속 반복될 거거든. 벽이라는 시어 반복에다가 밑줄 그시고 아까 19반복 많이 쓰였잖아. 병원에서는 여기서는 벽. 그 벽이라는 현대인들의 그 냉혹한 모습을 강조를 합니다. 할머니를 에워싼 승객들의 행동에는 변화 없음이 밑줄이다. 행동의 변화 없음에다가 밑줄 계속 벽을 유지해. 물결 갈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다가 물결 표시. 조금만 저 할머니가 더 내릴게. 아이고 총각 좀 내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 예 할머니 내리십니다. 좀 공간 좀 내주시지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내립시다 해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다? 현대인의 이기주의적 모습. 현대인의 이기주의적에다가 요 박스 치시고 쓰러졌는데 모른 척하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을 하더라. 맞아. 현대인의 모습이야.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뭔가 꼼지락 거리고 있어. 꼼지락에다가 뒤줄 한번 떠들고 꼼지락이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묘사 표현입니다. 꼼지락은 묘사예요. 두 작품 다 묘사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면 여인의 행동을 관찰한 병원이라 꼼지락거린다는 것도 이거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를 묘사. 미약한 존재야. 위쪽에 작고 미약한 애다가 밑줄. 옆구리에서 살짝 느껴지는 꼼지락이야.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가 있어. 작은 할머니에다가 동그라미 시적 대상. 병원에서도 대상을 관찰하고 그로 인한 자신의 심리나 그로 인한 자신의 뭔가의 고민, 성찰이 드러났죠. 여기에서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시적 대상 관찰합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 만원 전동차에다가 여박스 치시고 공간적 배경. 병원이었다면 여기는 전동차. 혼자 헛데이에다가 방점점 꽁꽁꽁 부사어야. 헛데이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왜 이렇게 문법이 이런 표현들을 선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헛데이라는 부사적 표현, 이 부사어를 통해서 할머니의 행동이 소용없어. 아무한테도 인지되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어. 할머니 혼자 헛데이에다가 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허우적에다가 밑줄.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는 벽이야. 높고 튼튼한 벽에다가 밑줄. 소통 단절에다가 밑줄. 총각 하나가 좀 나서주면 되는데 그지?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려도 아무리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밑에다 그냥 배려 X. 노관심.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할머니 약자에게 미약한 힘은 있는 힘이었던 거야. 있는 힘 다하였지만 태아의 발가락처럼 비유적 표현 체크해줘야 되겠지. 직유법에다가 밑줄 꿈틀거릴 뿐이었다. 뿜에다가 방점 뽕 이런 말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 뿜.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에 할머니의 행동을 계속 꿈틀거리다 행동을 묘사하는 서술어들 많이 쓰이고 있죠. 꼼지락에다가 중얼거리다, 떠밀다, 꿈틀거리다 이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선지 만들어집니다.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에다가 밑줄 끄시고 배려하지 않은 무관심과 이기심에다가 밑줄 견고한 벽이 되었다. 견고한 벽에다가 밑줄 꿈쩍도 하지 않은 벽, 견고한 벽, 흔들림 없는 벽. 그래서 문제 해결키 갈게요. 꼼지락거리는 작은 할머니,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리는 이라는 이 묘사해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에다가 밑줄
미약한 존재임을 파악해다가 밑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빈틈을 더 세게 조인다. 더 견고한 벽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밑줄 자. 소외되고 미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현대인의 이기주의적 태도에도 밑줄 한번 쭉 넣어주시고 벽의 시상 전개 방식 가겠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관찰했군요. 맞습니다. 관찰에다가 동그라미. 할머니를 지속적으로 관찰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자 정서는 있어 없어? 화자 정서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뭐 나는 안타까울 뿐이다. 내가 할머니를 보호하고 싶었다. 뭐 문이 닫히면 안 되는데 화자의 인식은 전혀 없습니다. 화자의 인식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화자가 그냥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뿐이다. 그리고 시제를 좀 봐줘. 병원에서는 철저하게 현재 시제 선어만원이 사용됐거든. 여기서는 시제 뭐야? 할머니 였다.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과거 시제 선어만원이 굉장히 빈번하게 쓰였는데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할머니였다. 몇 개 좀 동그라미 좀 쳐줘. 있었다의 할머니였다에서의 있었다의 되어 있었다에서의 안 왔다에서의 다쳤지만에서의 없었다에서의 있었다의 조금 몇 개만 좀 표시를 해주시면 과거 시제 선어만원이라는 거를 차이점으로 부각을 시킬 수는 있죠. 시제를 드러내는 선어말어미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문법 용어를 아니까 계속 갑니다. 점층적 구조에다가 별표 하나 쳐줘. 할머니 점점 작아지고 할머니를 에워싼 승객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약자 강자의 대립이 더더더 심해지고 있었어. 점점 작아지고에다가 밑줄 점점 더 견고해다가 밑줄 좋다 예산지 좋다. 할머니는 점점 더 미약해지는가 더 자신감을 잃어. 그리고 벽은 더 견고해진다. 대조의 방식 미약한 할머니에다가 밑줄 견고한 벽에다가 밑줄. 그래서 승객들의 모습과 미약한 할머니의 모습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들에게 우리는 노관심과 노배려입니다. 넘어가서 105페이지 갈게요. 만원 전동차의 특성과 역설적인 상황 좋다. 와 이거 본래적 기능 상실이지. 본래적 특성 옆에다가 뭐지?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야. 사람들이 밀접해 있는 공간이야. 공존에다가 밑줄 끄시고 밀접에다가 밑줄 끄시고 근데 역설적으로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1cm도 안 되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무관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속에 뭐가? 소외가 나타나는 공간이야. 소외에다가 밑줄 끄시고 본래적 기능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배경 지식 더 알아보기 벽에 사용된 상징적 시각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다. 체크하고 가자. 나오고 싶으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쭉 밀면서 전동차 현대 문명의 이로운 기계다. 현대 문명의 이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비인간적인 공간이구나. 비인간적 공간에다가 밑줄 현대 사회와 도시 공동체. 할머니는 작고 미약한 존재에다가 밑줄 이만해야지. 소외된 존재에다가 밑줄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 계층. 승객들은 자기 할 것 바빠. 무관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약자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 존재에다가 밑줄 이기적인 현대인 우리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김기택 씨의 현대인의 삶에 대한 관찰과 성찰 김기택의 멸치라는 시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멸치의 모습을 통해 우리 현대인들을 또 성찰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 김기택의 시의 특징은 한 번만 읽기라고 좀 적어놓을까. 읽기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런 것도 시인의 작품 세계를 알아두면 작품 감상과 해석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면 당연합니다. 네 번째 줄 가령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가령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식인의 청년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했던 윤동주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이해를 한다면 병원에서 제시된 하자의 아픔은 어떤 것이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식인의 청년의 고뇌인 거야. 하자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죠.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또 현대인의 일상을 관찰하고 성찰했던 김기택 시인의 작품 세계를 알고 있으면 나의 벽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더욱 쉽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를 공부할 때 시인의 생애나 문학적 경향, 작품 세계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작가의 문학사적 경향 같은 거 알아야 되겠지, 그지? 키다리 책상 많이 있어요. 저기 뒤에도 가면. 오케이. 106페이지. 김현승의 눈물 별표 세계. 이번 시험에 가장 하이라이트. 겁나 여러분이 해석을 하기에는 T의 감수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T 감수성이라고. 남자들은 좀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 꽤나 힘겨움이 느껴지는. 그래서 쌤이 특별히 프린트를 좀 더 준비를 했다. 사용 설명서 쌤한테 받은 사람은 이거 안 받으셔도 됩니다.
김현승의 눈물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 탁 꽂아놓으면 되지 않겠나? 선생님. 당연하지. 선생님. 대 사이즈로 떠와. 저 나중에 지영이랑 같이 수강증 갈 수 있어요. 가기 전에 받아가. 진짜 근데 수요일, 목요일 둘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면 쌤 혼나. 그때 전화 받았어. 누구한테? 찬방은 그거 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이렇게 한 적은 없었는데 그런 일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안 돼요? 수요일 당연히. 수요일에는 수업 없어. 수요일에는 수업 없어. 근데 찬방은 그거 쌤 혹시나 그런 일 있으면 떼치 금미데이 이렇게 선생님 있어요? 그 학생 부장선생님이었나? 누구셨지? 네, 제가 해요. 박주환 쌤은 아니었어. 어느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네, 제가 이깁니다. 황당하는 소리를 또 하시네. 자, 앞에 페이지 눈물로 가시죠. 맨 앞에 눈물입니다. 바꿔 갈 수 있나요? 자료만 바꿔 갈 수 있나요? 나를 마치고 봐가 영석이야. 네. 빨리 쏙 들어. 뭘 들어? 이 불순분자들 지금 우리 이 소중한 시간을 김현승의 눈물 별표 3개이고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자식의 죽음이라고 적어야 돼. 눈물 위에다가는 자식의 죽음. 자식의 죽음. 이걸로 꼭 필기해 줘. 알았지? 지금 이걸로 꼭 한 번은 더 읽어야 돼. 더 상세한 설명이 달려있어서 사용 설명서를 한 번 더 할 거야. 그만큼 좀 중요한 작품이기에 자식의 죽음이라고 적으시고 또 뭐라고 적어야 된다? 영혼의 성숙이라고 좀 적어줘. 영혼의 성숙. 자식이 죽으면 가장 불효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낀다라고 해서 천붕이라고 하거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천붕. 그래서 효를 다하지 못한 자식이 한탄을 느낄 때 풍수지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식이 괴로워하는 것을 한자성어라든지 한자어의 표현들이 뭐 덜어 있어. 근데 자식을 잃었을 때 부모가 느끼는 아픔에 대해서 나타나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가 느끼는 아픔을 나타내는 거는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 이거는 말로 형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에 진짜 딱 그 표현에 형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말이 존재하지 않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하늘이 무너졌다, 천붕. 내가 부모님한테 빈자리를 느꼈다, 살아생전에 효를 못해가지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 풍수지타. 뭐 표현이 있어요. 근데 내 사랑했던 아이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던 부모가 겪는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러니 이 시적 하자 김현승은 사랑하는 제 금쪽이 내 새끼 아들을 잃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림으로써 뭐를 느끼는 거야? 영혼의 성숙. 눈물 옆에다 뭐라고 적어야 돼? 영혼의 성숙. 와, 진짜 하느님이랑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싶지 않겠나? 왜 내 자식을 데리고 가냐고. 차라리 자식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아버지의 그 고통의 몸부림을 이 시적 하자는 어때? 영혼의 성숙이라고 적으셨습니까? 그럼 궁서체로 좀 적어줘야 돼. 눈물 위에다가 지금 제목에 뭐라고 적고 간다? 자식의 죽음이라고 적었고, 그리고 영혼의 성숙이라고 적으셨으면 영혼의 성숙 옆에다 또 하나만 더 멘트를 달아야 되는 게 종교적 승화, G.O.D를 찾은 거야. 하느님께서 나보다 이 생애에서 더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를 얻으라고 이 인생사의 뭐를 웃음보다는 눈물 짓고 사는 영혼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G.O.D에게 메시지. 정신승리네요 라고 하면 맞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이 너무나 찢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의 결정은 뭐인 거야? G.O.D께서 나에게 영혼을 성숙시켜 주셨다. 맨날 히히헤헤 거리는 한낱 하찮은 가치의 불변의 가치로서 웃음 짓고 사는 것보다 내 영혼의 결실을 눈물로써 맺어주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야. 엄청 가슴 아픈 시인 거지. 작품 선정의 이유 갑니다. 이 작품에서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쌤이 준 프린트. 눈물의 의미는 상징적이고 함축적이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가장 핵이야. 눈물의 의미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이 작품이 작가가 어린 아들을 잃고 어린 아들을 잃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작이라고 적어야지. 시작 계기. 시를 창작하게 된 계기가 뭐다? 어린 아들을 잃은 거야. 시작 계기. 그렇게 창작한 시라는 작가 맥락을 고려를 해주시고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작가 맥락과 문학 작품의 관련성을 이해를 하라는 것은 그러려니 해주시고 감상열기로 갈게요. 이 작품은 화자가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을 했다.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다가 밑줄 일반적으로 눈물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완전 뭐하네. 빨리 안 가게.
일반적으로 눈물의 의미는 좀 왕건이 있었어. 미안해. 일반적으로 눈물에 사라졌잖아. 사라진 걸로 해줘. 눈물의 의미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근데 이 시에서는 뭐야? 눈물이 플러스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꼭 체크를 밑줄을 좀 끊고 갈 겁니다.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라고 적어야 된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돼. 김진성 쌤이 역설적 발상이라고 하면 그것도 또 따라가야 돼. 왜? 일반적으로 눈물이 마이너스인데 긍정의 의미를 부여를 했거든. 영혼의 성숙이라는 긍정의 의미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씌워 눈물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고 작품 공감적으로 수용해 보겠습니다. 어린 아들을 잃은 아비의 슬픔. 핵심 정리 갈게. 갈래는 자유시자 서정식, 성격은 밑줄 꺼야 돼. 종교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눈물의 상징적 의미를 쫓아가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 종교적 승화에다가 밑줄. 여러분 제막내가 떠오르십니까? 종교적 승화 나오면 사별의 아픔을 종교적 승화하면 딱 그런 메시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너 이 프린트 없어 지금? 너 화장실 갈 때 준 거야 쌤이? 맨 앞자. 없으면 일로 오세요. 그래서 종교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뭐도 기억해 줘야 되겠다. 종교적 승화 체크됐지? 그리고 순결한 삶을 추구에다가 밑줄. 순결한 삶을 추구. 바로 이어갈게. 눈물을 흘리는 영혼의 순수함을 택하겠다. 특징! 비유와 대립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비유에다가 별표 쳐야 돼. 어디에 비유법이 쓰였는지 여러분 못 찾을 수도 있어. 비유에다가 별표 그리고 대립적 이미지에다가 별표. 이거 못 찾을 수도 있어. 대립은 찾겠지만 비유를 못 찾을 수도 있어. 절대자에게 기원하는 어조에다가 밑줄. 경어체에다가 밑줄. 경어체 사용하면 어떤 분위기? 경건해. 하느님한테 기도하듯이. 하느님한테 하는 기도문이라고 생각해줘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하느님 신전에서 기도드리는 시적 가자의 모습을 생각해봐봐. 덜어는 옥 같은 땅이야. 옥토라고 하면 플러스의 땅이야 마이너스의 땅이야. 옥토는 플러스지. 기름진 땅에 떨어지는 당연히 하강적 이미지 하나 체크해줘. 작은 생명이고죠. 앞에 주어가 생략됐어. 무엇은 덜어 옥 같은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작은 생명입니다. 라는 것으로 앞에 주어는 뭐다? 눈물은. 작은 생명 위에다가 뭐라고 적자? 눈물이라고 적자. 눈물의 첫 번째 이미지. 눈물의 상징적 이미지를 열거할 거야. 나열할 거야. 첫 번째 눈물은 어떤 것이다? 옥 같은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야. 작은 생명 위에다가 눈물이라고 적었으면 표현상의 특징 한번 생각해봐봐. 눈물은 작은 생명이다. 은유 잘 찾았어. 그럼 은유는 누구나 찾아. 그럼 여기에서 이제 OX 개수를 판단해야 될 때 여기에서 이 선지는 이 구절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눈물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울어? 라는 거에서 눈물 닦아 라고 하면 내 눈물을 모아서 너에게 라는 걸로 눈물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상이야.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인데 작은 생명이라는 것의 의미의 부여는 이거 분명히 추상적 의미를 부여를 한 거지. 구체적인 대상을 오히려 추상화시킨 거야. 다시 한 번 더.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하셨어도 OX 선지의 개수 판단하는 거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에 우리가 못 봤던 선지들이 있었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하신 거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작은 생명 위에다가 우리는 뭐라고 적어야 된다? 눈물. 옥 같은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눈물이야. 얘가 생명들이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밑거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눈물이라는 거야. 여러분 은유 잘 찾았고 그리고 뭐를 찾아야 돼? 구체적인 대상에 추상적 의미를 부여시킨 거야.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화시킨 거야. 구체적 대상, 눈물이라는 것을 그냥 이거는 그냥 눈물의 이 현상, 이게 신체도 눈이 뜨거워지면서 이 흐르는 거, 눈에서 흐르는 액체, 이거 눈물, 이 구체적인 것을 엄청 추상화시킬 거야. 엄청 추상적인 이미지로 영혼의 성숙, 순결한 삶의 자세라는 추상화를 시킬 거야. 지금부터 몇 개나 나올 거야. 구체적인 대상 눈물을 추상화시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몇 개 나옵니다. 첫 번째 작은 생명이고요. 흠도 없어. 흠은 그럼 마이너스. 티도 마이너스. 금도 마이너스. 근데 이런 게 없는 정말 온전한 순결한 대상. 순도 100% 순결에다가 밑줄, 온전에다가 밑줄. 흠이라는 것도 티도 없는 금가지도 않는 내 전체는 오직 이거밖에 없다. 이 부분 밑에다 이는 뭐다? 순수 눈물에다가 밑줄. 불순함이 요만큼도 섞이지 않는 순수 눈물이다. 순수한 존재에서의 눈물. 이연에서는 그냥 눈물의 속성입니다. 눈물의 속성. 그래서 하느님이 나한테 네가 재물을 바친다면
네가 나에게 감사 인사로 재물을 바쳐라. 더욱 값진 것으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드리라 하올제 마지막까지 내가 지키고 싶은 거는 찐으로 나에게 소중한 거지. 나의 가장 나중에 지니는 거. 나중에다가 밑줄 시적 호용에다가 밑줄 지인이라고 했으니까 은율 형성하면서 의미 강조하려고 시적 호용에다가 밑줄 오직 이것뿐 순수하고 값지다는 거야. 야, 하느님이 나한테 값진 거 줘라고 했을 때 바로 덜컥 내놓기에는 너무 나한테는 값진 것이다. 뭐가? 인생사에서의 눈물이 가장 값진 눈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4연, 5연을 쫙 묶으시고 별표 3개 그냥 여기에서 이제 다 주제가 결정이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뭐 쌉소리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승리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적 타자는 인생사에 대해서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연결을 시킬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든다.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든 꽃에 시든 가변, 불변 밑에다 크게 좀 적어줘. 가변적. 꽃이라는 것은 가변적으로 시드는 것이기에 영원의 불멸의 가치이다 아니면 그냥 헛된 한순간의 한시적인 가치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헛된 가치다. 허무한 가치다. 꽃이 시든다는 것을 보시고 누가? 절대자께서. 그래서 뭐는 불변의 가치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 god께서 열매는 뭐다? 불변. 영원의 가치. 옆에다 꼭 적어야 돼. 자연의 섭리. 자연 섭리야. 자연 섭리. 자연사야. 이걸 인간사로 의미 부여하자. 인간사로 의미를 부여를 하시면 나에게 무엇을 만들고 웃음이라는 가변의 대상을 만들고 꽃이랑 웃음이랑 딱 대립적 이미지에서의 짝꿍 해야 되겠지. 비유적 표현 여기서 나오는 거야. 꽃이 시드는 것은 인간사에서의 가변적인 가치 웃음. 자식을 나한테 주셨겠지. 아버지로서 애가 말을 하고 아빠 하는 거에 대한 기쁨을 누려봤겠지. 애가 막 기어 다녔다가 막 걸었다가 그리고 막 애가 같이 막 놀러 다니고 막 하는 거에서의 기쁨을 누렸던 것은 가변적인 한시적 기쁨이었겠지. 애가 막 졸업을 하고 졸업하지 못했겠네. 어린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웃음을 만드시고 난 후에 새롭게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다. 눈물 불변과 영원의 가치. 그래서 꽃이라는 가변적인 인생사에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영혼이기에 너는 이 세상을 눈물로서 살아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삶으로써 뭐를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가꾸어라. 순결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다른 아버지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 크는 기쁨으로 효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어린 아들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라고 하면 하느님의 음성은 뭐였다? 너는 종교적인 영혼이니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써 네 영혼을 성숙시키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빼앗아 갔다. 라는 메시지를 하고 종교적으로 극복을 하는 거야. 하느님의 뜻 하면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비가 눈물을 흘리면서 승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가슴 아프네? 전체적인 구성으로 가볼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올지 문제를 이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삶의 기쁨, 일시적인 거, 현상적이고 외면적인 가치, 좋은 시기를 가져보는 거, 뭐 좋은 차를 타보는 거, 그리고 아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아이고 저 부모님이 누구 부모님이시라네 막 유재석 부모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으쓱으쓱 해보는 거. 이건 뭐다? 그냥 살면서 웃음을 지어보는 꽃이 피는 거야. 그거는 영원한 가치가 아니야. 언제든지 시드는 가치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자식을 빼앗아 감으로써 삶의 결실, 영원한 것, 긍정적이고 내면적인 영혼의 성숙을 맛보라. 괜찮습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자식을 잃은 아픔은 뭐다? 은총이다. 하느님의 은총이다. 그럼 전체 구성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쌤이 더 이해를 시켜줄게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러면 이건 꼭 얘기해야 돼. 자연사를 통해 인간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거. 자연의 섭리가 어떻다? 꽃은 영원하지 않고 열매가 결실로서의 가치, 영원의 가치라면 시작하자 인간사에서의 가변의 웃음보다는 눈물이 찐가치네 라는 거를 깨닫고 있어. 자연사를 통한 인간사의 깨달음. 자연사를 통해서 인간사를 깨달았다. 오케이, 전체 구성 갑니다. 순결한 생명에 대한 소망에다 밑줄 쌤이 1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눈물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생명이라는 추상적 이미지를 부여를 했어. 추상적 의미를 부여를 했어. 2년에 흠도 없고 금도 없고 티도 없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다. 순수 존재로서의 눈물. 더욱 값진 것으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했을 때 나중까지 지니고 싶은 것도 이뿐, 눈물입니다. 그래서 절대자의 섭리, 사연 옆에다가는 자연의 섭리라고도 적어주시죠.
사연의 절대자의 섭리 옆에다가 뭐라고도 자연의 섭리.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 오연에서는 절대자의 은총으로서 내 인생에 뭐가 눈물이 흐르고 있구나. 자연사랑 인간사. 자연사 인간사 한번 적어주세요. 오케이. 괜찮지. 가장 인상적인 시행은 여러분이 보시고 확인 문제 1번 시간의 경과에다가 X 경어체 빗줄 경건한 분위기에다가 빗줄 O 화자는 눈물을 단순한 슬픔이 아니야. 삶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거야. 삶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에다가 빗줄 영혼의 성숙이라는 꽃은 순간적인 웃음과 유사한 의미 열매는 눈물과 유사한 의미로 영혼의 가치, 궁극과 내면적 가치라고 생각해주세요. 넘어가시죠. 눈물을 형상화시킨 표현을 찾아보시고요. 이를 바탕으로 눈물에 대한 하자의 태도, 눈물에 대한 하자의 태도에다가 밑줄 한번 꺼줘. 눈물에 대한 하자의 태도 밑에다가는 플러스라고 표시할까?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값진 것, 가장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어. 옥 같은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멋이라 눈물,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눈물, 나이가 가장 나중까지 지닐 값진 것은 뭐다? 눈물! 순수 밑줄 가장 값진에다가 밑줄 긍정적 인식 그리고 2번에다가 별표 무조건 우리 시험지에 있어야 됩니다. 단답형도 가능합니다. 단답형에서의 키워드로 꽃의 가변적인 일시적 삶의 기쁨의 현상의 외면적 가치 열매는 삶의 결실로서 영원한 궁극적 가치 기억해 주시죠. 인간사로 빗대어 표현한다면 꽃은 웃음 열매는 눈물인지라 2번으로 갈까? 다음은 작가가 이 작품의 창작 배경을 밝힌 글이야.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말해보자. 충분히 보기 박스로 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고 갈게.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읽고 나서 애통하던 중에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다.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밑줄이다.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에다가 밑줄 종교적으로 승화. 그러한 심정으로 썼지.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치고 싶습니까?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신 앞에 흘리는 눈물뿐이다. 눈물에다가 밑줄. 이게 바로 시의 주제입니다. 이 시는 슬픔의 눈물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기질에도 잘 맞았대. 작가는 종교를 통해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랬습니다. 아, 이런 아픔을 겪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내 영혼의 성숙의 길이다. 눈물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순수하고 영원한 것. 눈물을 열매라는 삶의 결실에 빗대었다. 이 표현을 하나만 갖고 가자. 눈물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순수하고 영원한 것에다가 밑줄. 눈물을 열매라는 삶의 결실에다가 밑줄. 삶의 결실이 열매입니다. 종교적 믿음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했다. 종교적 승화. 슬픔을 통해 성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이 쉬운 길만 가면 사람이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죠? 시련도 좀 겪으면서 그 속에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뭐 줄까요? 종이. 이거 없었어? 그 맨 앞장으로 가봐봐. 너의 맨 앞장에 있어. 맨 앞장에 두 번째 줄에 화장실 갔을 때 쌤이 얘기를 해서 못 들었나 보다. 62쪽 맨 앞장. 맨 앞장이 눈물이었어. 정연아. 62페이지 유리창은요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번은 그냥 패스할게요. 이건 왠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갔나? 근데 정주영이 참 마음에 죽긴 정주용의 유리창도 아들을 잃은 슬픔이라는 걸로 이런 거는 한꺼번에 그럼 쌤 직보 때 해줄게. 지금 들으면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김광균 은수저가 김광균의 은수저. 아기가 없네. 은수저에서 딱 둘 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거든. 아들. 왜 아들들을 잃었을까?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그러면 김현승의 눈물, 김광균의 은수저, 정지용의 유리창 같이 세트로 시험 직전에 이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성인 찾았어요? 63쪽. 오케이. 이것만 한 번만 읽을게. 감상의 정리. 눈물은 시인이 자신의 어린 아들이 잃은 비극적 상황 속에서 그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려고 종교적 믿음으로 승화시킨 시야.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신이 지어준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주관적 슬픔을 밝히는 대신에 인간은 기쁨보다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성숙한다는 삶의 의미를 전달을 한다. 아이고 밑줄 꺼줘. 고통과 슬픔을 통해 성숙해라가 밑줄. 우리도 좀 이렇게 살자.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성숙해지자 우리. 사별을 주제로 한 시에서 쌤이 준비할 거지만 한 번만 밑줄 끄고 갈게요. 언급하신 거. 김광균의 은수자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유리창에다가 밑줄 요것만 연결시키도록 합시다. 언급은 하셨으니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럼 또다시 병원 나오지 프린트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면 사용 설명서로 이제 돌아갈게. 만족스러웠어. 어려운 작품이라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었어. 106페이지 현대시 9회 쌤 또해요라고 하면 김현승의 눈물 밑줄만 긋고 갈게. 감상 포인트 첫 번째 줄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에다가 밑줄 이것만 좀 살펴보고 가자. 영석이 쌤 거 한번 봐봐. 뒤에 장 넘어가 보면 있어. 그렇지 9번으로 이제 넘어가야 돼. 106쪽을 펴야 돼. 오케이. 아이고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다. 감정 절제에다가 밑줄. 감정 절제로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쌤 눈물 흘리고 있는데 왜 감정 절제입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이 눈물이라는 것에 추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잖아. 의고 밑줄 긋자. 신의 섭리에다가 밑줄, 슬픔 승화에다가 밑줄, 순결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가겠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순종적인 태도죠.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 구체적인 눈물을 오히려 추상적인 의미로 부여를 시켰고 가장 순수 결정체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눈물, 절대적 가치로서의 눈물, 자연사를 통해서 인간사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했다. 그리고 문제 해결키 이것도 하나 언급하고 싶었어. 봐봐. 불완전한 문장 종결에다가 밑줄. 그렇네. 어디에? 작은 생명이고 저 말줄임표. 오직 이쁜 명사형 종결. 오직 이쁜 명사적 종결. 열매를 맺게 한 당신은 이라고 하면 서술어 생략. 불완전한 문장의 종결이 시적인 여운을 형성을 한다. 김진원 쌤이 프린트로 막 타자를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사형 종결, 불완전한 문장의 종결. 네, 본문에서 확인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넘어가서 107. 눈물은 화자의 슬픔, 순수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 신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대상. 아이고 좋다. 눈물은 화자의 슬픔이다. 순수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신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대상이다. 19의 의미, 나의 전체다. 나의 가장 나중에 지니는 것이다. 순수하고 절대적 가치,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듦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한 당신, 자연의 섭리입니다. 신의 섭리. 옷 같은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바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 김강균의 은수저랑 정지용의 유리창은 직전에 총정리할 때 쌤이 싹 엑기스로 머릿속에 넣어줄게요. 넘어가서 108페이지 가자. 강호. 너무 슬퍼. 아내를 잃은 아픔이야. 아내의 사별, 아내와의 사별. 이 시는 아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쪽 글자. 아내의 죽음을 안타까워에다가 밑줄. 아내를 그리워하는 하자의 심정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특히 아내와 함께했던 일상의 모습을 밑줄 글자. 일상의 모습에다가 밑줄. 이럴 때 쩌릿쩌릿한 거야. 일상일 때 그 빈자리를 느끼는 순간 가슴이 쩌릿쩌릿하지. 그런 구체적인 일상을 얘기해. 넙치 찌질이 맵싸한 냄새 이런 걸 밥상을 받는 아내가 부자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어디로 갔나 어딜 가 하고 계속 찾아 헤매고 있어. 계속해서 아내를 찾는 하자의 모습에다가 밑줄. 계속 아내를 찾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줘. 그만큼 보고 싶고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에다가 밑줄.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쏟아지는 비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쏟아지는 비에다가 밑줄. 밑에다가는 울었어. 눈물이 되는 거야. 밑에다가 눈물. 그러니까 너무 쏟아지니까 눈물이 콱 쏟아지는 그 모습이 강우가 내리는 거야.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이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거야. 다양한 심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바로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거기. 어디로 갔나? 어디에다가 밑줄 끄시고 또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죠. 어디 가리키는 거죠.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계속 반복합니다. 어디에다가 밑줄. 알 수 없는 의문형의 표현 어디로 갔는지를 장소 의문형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혼란스러운 거야. 어디로 갔는지. 넙치 찌질이 맵싸한 냄새 가로로 묶으시고 후각적 신상에다가 밑줄. 이런 표현 너무 좋지. 일상 환기에다가 밑줄. 여전히 아내가 해줬던 찌짐이의 냄새가 나는데 감각적 이미지의 후각을 통해서 아내와의 일상을 환기시켜줘. 코를 맵싸하게 하는 냄새가 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뭔가 달라진 거야. 이전과 달라진 상황과 이전과 동일한 일상이 겹쳐지고 있지. 동일한 일상은 맵싸한 냄새에 코를 찌르고 있어. 일상의 동일한 모습 플러스 근데 뭐는 달라졌지? 아내가 없어. 갑자기 말이 없어.
그러니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에다가 물결 표시 단절이라고 좀 적어줘.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럴 때 단절 많이 이렇게 표현해. 목소리가 다시 되돌아온다고.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리고 있다고. 만에다가 관점봉 하나 찍어주시고 이 사람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감개가 다시 도졌나? 아니 부정어에서의 아니라는 부사어 부정부사 아니의 반복은 뭔가 달라졌어. 일시적인 게 아니야. 이번에는 그게 아닌 뭔가 달라진 거야. 일시적인 것이 아니래다가 밑줄 아니 부정부사를 통해서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에다가 밑줄 어둠은 하자의 슬픔 비가 내린다. 눈물을 흘리는 거지.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려 봅니다. 아내가 오나 이내 풀이 죽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강적 이미지.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비가 쏟아집니다. 하자의 슬픔의 크기가 이 정도예요. 한 치 앞을 못 보도록 눈물이 퍼부어집니다. 울었어 이런 걸 왠지 느닷없이 퍼붓는 슬픔입니다. 슬픔이 퍼부어요. 퍼붓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에다가 물결 표시 옆에다가 뭐다? 체념적. 화자의 태도 어떻게 하라고 생각해야 돼? 체념적. 그래서 아내의 부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화자의 태도 어때? 체념적이라고 좀 적어놔줘. 체념적. 오케이? 학교 필기 그대로 다 기억하시면서 그런 학교 필기들을 다 쌤한테 모르겠는 거는 한 번씩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쌤이 친절한 설명 들어갈 테니까. 문제 해결기에 가무라는 비의 상징적인 의미, 눈물과 비의 상징성 기억해야 돼. 비는 뭐다? 내 눈물이야. 내면의 슬픔 시각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 얘는 반대지 않아? 눈물에서는 구체적인 눈물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이미지의 작은 생명이라는 존재로 부활의 의미를 부여를 했지. 눈물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눈물이 너무 슬퍼서 아들을 잃은 아픔 때문에 영혼이 죽은 것 같아. 탈탈 털렸어. 아들을 잃고 나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 영혼이 털릴 것 같은 이 아픔을 눈물이 옷 같은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으로서 부활의 이미지야. 작은 옷 같은 땅에 떨어진 눈물은 작은 생명. 부활의 이미지죠. 눈물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추상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강우라는 시에서는 어때요? 비라는 것을 통해서 화자의 슬픔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내면의 슬픔이 비라는 것으로 구체적 형상화가 되었네. 동의하시나? 밑줄 끌까? 화자의 내면적 슬픔 시각화에다가 밑줄 선지가 나오면 덤벼보자는 거지.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작은 생명은 부활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아버지의 영혼의 털림이 옷 같은 땅에 떨어지는 눈물로서 살아나는 마음. 그리고 아내를 잃은 하자의 내면의 슬픔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하자의 감정의 심정이 시각화되었다. 비를 통해서. 아내가 부재하는 현실을 환기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이거 좋다. 환기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에다가 밑줄 한 치 앞도 못 보게 비가 퍼붓고 있으니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잖아.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 체념 두 가지 키워드 좋네요. 수용과 체념. 수용과 체념입니다. 수긍은 사실 좀 살짝 세모예요. 그런 거에서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아내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수긍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라고 받아들이는 거 뭐야? 수용과 체념이라고 합니다. 이거 수긍은 아내가 죽어가지고 이런 걸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수긍이라고 합니다. 시 눈물이랑 강우 반드시 시험지에 있겠죠. 네. 빠진 작품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중간에도 얘네들 너무너무 나열 출제의 대상입니다. 경험 지금까지 한 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이네요. 이제 갈게요. 네. 주지주의라고 하면 왜 주지주의지? 주지주의는 오히려 뭔가 철학적 메시지가 담길 때 김현승의 눈물은 주지주의라고 하면 좀 끄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진성이 김춘수 씨가 주지주의 시들이라고. 약간 철학 주정의 반대말이거든요. 주정. 근데 이 시는 지극히 슬픔을 시각화시키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주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김춘수 시 자체가 주지적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주지주의의 시를 좀 쓰셨다. 이 시 자체가 주지주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포인트 A 표현상의 특징 비가 온다, 못 보게 한다, 퍼붓는다, 현재 시제 체크했지?
상황에 대한 담담한 묘사야. 지금 내 현장을 보여주는 거야. 비가 온다, 어디로 갔나,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퍼붓는다. 화자의 현실인식의 변화가 달라지지 않은 일상의 모습에서 조금씩 뭔가 예전과 다른 모습. 아내와 공유한 일상, 맵싸한 냄새, 옆구리 감개가 다시 도졌나?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부재를 인정을 못하겠어. 인정을 못해.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네. 일시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빗발은 한치 앞을 못 보게 한다. 부재에 대해서 절망하고 받아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가면 뭐야? 아내의 부재를 체념. 아내의 부재를 수용.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한 단계 더 가라고 하면 밑에다 뭐 적으면 되겠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까지 가주면 됩니다. 괜찮지요? 갑니다. B의 시각적 신상이 주로 슬픔을 시각화시켰다라고 하면 오오오. 슬픔을 시각화. 좀만 힘내볼게요. 10번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바닷가에서 이거는 딱 그거야. 똥 차가고 세차가 온다. 똥 차가고 세차가. 똥 차가 가야지 세차가 오지 라는 마인드로 묵은 사랑은 벗겨내시고요.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자. 이 시는 붉은 파밭에서 돋아나는 푸른 새싹 밑줄이다. 붉은 파밭에서에다가 밑줄 줄게요. 붉은 파밭에서. 그러니까 붉은 파밭 어때? 영양가가 다 사라졌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영양가가 다 사라졌기에 붉은 황토빛깔로. 근데 그 붉은 파밭에서 돋아나는 푸른 새싹에다가 동그라미 생명의 희망이죠. 그러니 밑줄 긋자. 묵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 에다가 밑줄 쭉. 그냥 이게 한 줄짜리 주제인데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묵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대조적 시야의 짝만 잘 보면 돼. 화자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의 깨달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연사를 통해서 또 인간사를 깨닫네. 자연사를 통해서 또 인간사 깨닫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사랑이야. 표면적에다가 동그라미, 사랑에다가 밑줄. 그런데 좀 이면으로 보면 부조리한 현실에다가 밑줄. 그래야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도 받아들이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에다가 밑줄. 김수영 시답지. 김수영 어떤 시이기 때문에 참여 시인이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그런 좀 얘기를 합시다. 그런 것들은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에다가 밑줄. 표현기법에 비유랑 역설 그리고 대조까지 다 찾아주셔야 돼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케이? 새로운 것 추구합시다. 묵힌 것을 다 버리세요. 묵은 사랑에서 벗어나야지 새로운 사랑을 추구를 할 수 있다. 가보자.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지구에다가 밑줄. 묵은 사랑에다가 마이너스 벗겨질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색상을 보라. 푸른 색상에다가 플러스 붉은에다가 밑줄. 야, 당연히 색채 대비에다가 밑줄. 변화의 방향에다가 밑줄. 역설 갑니다.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별표 하나 치시고 역설적 인식에다가 밑줄.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이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에다가 밑줄. 사랑은 변하는 거니까 변심한 것 같아. 듯 밑에다가는 지규. 묵은 사랑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어. 예전과도 같지 않은 우리의 관계. 그럴 때 여러분은 뭐야? 붉은 파밭의 푸른 색상을 보세요. 붉은 파밭의 푸른 색상을 보아라. 보아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명령형 동결어미를 통해서 각성하라는 거지. 깨달음 얻으라는 거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야. 이 똥차를 보내야지 내가 새차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은가. 묵은 사랑의 힘을 떨쳐내라. 새벽에 준 조로의 불이. 조로 물뿌리개입니다. 대낮이 지나도록 말하지 않았어요. 오, 새벽에다가 동그라미, 대낮에다가 동그라미, 하살표를 쏴줘. 새벽에 뿌린 물이 대낮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지를 않았어. 젖어있듯이 묽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있을 때,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있는 묽은 사랑이 이렇게 젖어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붉은 파밭의 푸른 색상을 보자. 내가 공부가 흔들릴 때, 진짜 막 공부가 하기 싫을 때, 롤을 엄청 돌리고 싶을 때 송설 할미의 무덤을 보아라 이런 거 아니겠나. 그래서 거기에서의 메시지는 뭐다?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 내가 더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더 정진. 그래서 푸른 새싹의 의미와 기능, 붉은 파밭 그리고 푸른 새싹 대조되는 의미로 화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떠올리는 희망의 상징. 새로운 희망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미래를 환기를 하는 화자의 성장의 밑받침.
그래서 쌤은 뭐를 강조했을 것이다. 붉은 파밭은 마이너스, 푸른 색상은 플러스. 대립적 시어에서 그래서 붉은 이 그 파밭에 이 영양가 없는 밭에서 푸른 새싹이 피어나듯이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니 묵은 것에 힘을 떨쳐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자. 묵은 사랑에 대해서 반성하고 극복하자.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움직일 때요. 그림법이에요.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그냥 약간 묵은 사랑이 움직이는 건 형상화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꼭 움직이는 걸 사람의 속성으로 한정시킬 수 없어. 그래서 좋은 지적, 묵은 사랑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냥 구체적 형상화. 묵은 사랑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움직이는 대상으로 형상화시킨 거에서 시각화는 괜찮습니다. 근데 의인법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아쉬운. 넘어가보자. 111페이지.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 붉은 파밭에 푸른 색상을 더하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1, 2, 3에 계속 반복해. 완전 메시지거든. 똥차가고 세차온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지 주제야. 명령형 어미에다가 밑줄 끄시고 동일한 문장 구조로 연을 마무리. 이거 하나 체크하자. 동일하게 마무리해서 약간 안정감 있게 약간 시소가 평형을 이루는 듯한 느낌이랄까? 시소의 평형과 같은 느낌이랄까? 평서형 어미의 반복 찾아줘. 평서형 어미는 뭐야? 여기에서 명령형 어미는 알아라면 평서형 어미는 뭡니까? 맞아요. 것이다. 근데 사실상 진짜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본다면 것이다의 이란 어미가 아니라 서술격 분사 이단죠. 사실상 엄밀히 본다면 평서형 어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읽는 것이다에서의 이단은 서술격 분사죠. 사실상은 그죠? 네. 사용설명서 팀에게 말할 수는 없는 우리끼리의 확인입니다. 평사형 어미의 반복. 화자가 느끼는 깨달음을 강조해준다. 맞습니다. 얻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다. 단정적 어조라고 하면 오 하실 거예요.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라고 하면 단정적 어조라고 하면 오 하실 거예요. 평사형 어미가 반복됨으로써 단정적인 화자의 확신을 드러낸다. 맞습니다. 주제행에서 단정적 어조입니다.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 같아도 묵은 사랑이 벗겨지네. 삶은 달걀의 껍질이 벗겨지듯이. 그럼 이제 감정이 변한다. 감정이 변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럼 여러분 어떻다? 잃으셔야 됩니다.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니 사랑에 대한 역사. 뉘우치는 마음에 한복판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 삶에 대한 성찰에다가 밑줄. 뉘우치는 내 마음의 한복판을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묵은 것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김수영이 표면으로는 사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삶의 자세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괜찮지? 나머지는 좀 읽어봐줘. 대조적 시어라는 거 기억해볼게. 한 번만 밑줄 긋고 가면 안 될까? EBS Q&A에서 이거 밑줄 긋고 가자. 지나간 사랑을 뜻하는 붉은 이미지에다가 밑줄, 새로운 사랑을 뜻하는 푸른 이미지에다가 밑줄,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쫓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 변화의 부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별을 해서 아픈 친구한테 술자리에서 이 시를 언급을 해주세요. 알았죠? 김수영의 붉은 바닷가에서 언급해주세요. 112페이지 김용택의 들국. 김용택 시인이라고 하면 참 가슴 따뜻한 국어사입니다. 근데 뭐 그런 설명들은 한꺼번에 하면 되겠지? 예, 되게 고향을 계속 또 적어주시는 게 특이하죠. 이 시의 화자는 밑줄 하나 꺼도 서리를 맞으며 이게 좀 너무 우리에게 흔한 이야기예요. 서리를 맞으면 가을이 깊어 가도록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면 들국화한테 서리는 마이너스네, 시련이네. 그렇게 가을이 깊어가도록 들판에 피어있는 들국의 모습을 내가 관찰했어. 역시 자연의 이야기에서 또 사랑 이야기를 하는구만.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부질없이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 한다요? 뭔 소용이다요?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서 다양한 자연물에다가 동그라미 여러분 찾아줘야 돼. 다양한 자연물 뭐뭐 나오는지 찾아줘야 돼.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더라. 막막한 기다림이지. 너는 오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다려봤자 내 청춘 다 가는데 뭐 한다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비에다가 밑줄 이건 별표를 하나 해줘. 자연사를 통한 인간사의 깨달음보다 자연의 플러스에 나 마이너스야. 그걸 좀 기억해야 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대비가 되는 화자의 쓸쓸함과 허망한 심정입니다. 한번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산마다 단풍이
고운데 단풍이 저리 고우면에다가 밑줄 꺼서 위에다가 플러스 뭐 한다요? 라는 거는 내 곁에 네가 없는데 반복적 표현에다가 밑줄 사투리 사용에다가 밑줄 좀 토속적이고 순수한 이 청년 아저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고지순한 순애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풍이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전라도 가시네가 고국을 떠나올 때 국간도로 갈 때 그때 그 상황처럼 말이야 뭐 한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 한다요? 물빛만 저리 고우면에다가 플러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그림입니다.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 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반복적 표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산의 그늘이 다 도망을 가버렸다? 뭐 의인화 시켰다라고 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전라도 사투리 사용하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안에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하얀 억새꽃에 하얀 손짓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인 당신이 안 오는데 하얀 억새꽃이 이렇게 예쁘게 손짓을 흔들고 있는데 당신 안 오는데 이게 뭔 헛짓거리인지 헛짓에다가 화자의 인식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처지에 대한 인식 뭐라고? 헛짓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헛짓거리 하고 있다라고 인식했어. 헛짓 화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야. 화자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단적으로 뭐라고 인식하고 있다? 헛짓이라고 얘기했어. 나 지금 헛짓하고 있다.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뭔 소용이다요. 얻은 산머리 초생딸만 초생딸에다가 그 자연물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같이 걸렸는데 너무 닮았어. 초생딸이 그대 얼굴같이 걸렸는데 딱 달걀형인가 보다. 뭐 한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어휘들은 다 마이너스지.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 애탄단 말이야. 불이 지펴지면 그냥 활활활 타오른단 말이지.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하얀이 아니라 허연 이런 느낌. 허연에다가 밑줄 끄시고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 불면 서리는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뭔가의 애산적 분위기의 슬픔의 분위기죠. 단풍이 저리 고운데 뭐해. 하얀 억새꽃이 하얀 손짓하는데 무슨 소용이야.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이 그만 져버리면 저불면 전라도 사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길이 다 막막하게 막혀서 막막한 어둠 천지가 될 텐데 막막한 어둠 천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임과 헤어진 하자의 내면을 나타내는 표현마다 막막한 어둠 천지. 이거 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막막한 어둠 천지 뭐야? 하자의 내면, 슬픔의 어둠이야. 하자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네 헛짓거리 하고 있는 바보 천치, 병신, 자신에 대한 자조에다가 밑줄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이 병신 바보 천치 그리고 뭐다? 헛짓거리 하는 이 가을이 다 가도록 계절적 배경 꼭 기억해주세요. 가을이 헤어졌어요. 가을이 다 가도록 서리밭에 서리는 겨울 절대 안 됩니다. 서리 가지고 여러분한테 겨울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을 서리입니다. 가을 서리.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 한다요? 뭔 소용이다요? 그래서 들굿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동일시라고 좀 적어줘. 하얀 서리를 뒤집어 쓰고 들판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 들국에 기다리는 모습이 내 처지구나. 자연은 너무 서정적으로 아름다워요. 가을의 계절적인 분위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속에서 하자는 소용없이 헛짓거리로 바보 천치같이 병신같이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작품의 분위기는 어떠하다? 애상적 분위기. 사실상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진짜 풀어가지고 막히는 부분을 사실 진짜 1대1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우왕좌왕했던 그 기분 있죠? 그 시험을 칠 때 와, 3 아니면 5인데 3이 이 말인 것 같은데 5번 이렇게 그 고민했던 것들 있죠? 그걸 지금 쌤이랑 좀 나누면 참고 딱 소파에 앉아가지고 쌤이 딱 이렇게 해줬을 때 그 딱 약간의 이렇게 하는 느낌 조금 받았거든요. 그걸 이렇게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 딱 못 찾았던 그 단서를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았죠. 그런 적 없는데 이런 느낌. 그 사례를 쌤이랑 좀 경험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질이 안 좋으면 질이 안 좋은 대로 쌤이 좋게 바꿔줄 테니까 이 말만 살리고 이 말을 좀 기억을 해놓자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한 작품당 10개씩.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쌤은 좀 그런 계획들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은 육모를 여러분 좀 치셔야 될 것 같고
선거가 지나고 육모가 지나고 외박주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좀 뭔가 찐이다 이런 느낌으로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쌤은 수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줘. 지금 이거를 놔두고 수학을 하고 있어주면서 범위가 확실시 되면 양질 문제 풀고 싶으면 양질 문제 푸셔도 되고, 지금 있는 걸로 살살 몇 개씩만 좀 연습을 해볼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쌤은 그걸 좀 추천하는 거죠. 무조건 1대1입니다. 1대1. 진짜 쌤이랑 1대1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천지 차이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 갑니다. 하얀 들국은 뭐라고 생각해? 화자의 모습이야. 하얀 들국 위에다 그냥 적자. 화자. 상근을 아래. 상근을 집디한 하얀 억새꽃이 하얀 손짓하는데 당신 안 오네. 님을 떠난 임입니다. 마른 지푸라기 같은 거 화자의 상태에다가 밑줄. 서리밭. 서정적인 분위기인데 거기에 단풍이 고운 모습이나 하얀 억새꽃이 하얀 손짓하는 것도 다 서정적 분위기라고 볼 수 있고, 쌤은 헛짓, 바보, 병신 이런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자가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시어들도 많이 쓰였으니까 헛짓, 바보, 병신, 천치 이런 것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넘어가 볼까? 113. 자, 봐봐. 이렇게만 하면 진도 잘 나가진다니까. 오늘 쌤 생각했던 거로 더 잘 나가지네. 화자의 정서와 태도 가자. 자연물을 통해서 님과의 이별, 시적 대상임. 태도는 어떻다? 부정적이다. 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지? 자연물에 대해서. 왜 부정적이지? 얘기해봐봐. 왜 이 자연물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떠오르게 만들고 뭔 소용이냐? 뭐 한다요? 라는 거에서 부정적인 거지. 이렇게 예뻐봤자 뭐 하냐고. 오케이, 굿. 정서는 그립다. 자연물을 매개로 시적 대상과 상황에 대한 정서 태도를 드러냅니다. 뭐를 매개로? 자연물을 매개로. 시에서 사투리를 사용하니까 어때? 좀 더 절실하게 느껴져. 되게 순수 진솔해. 진솔하고 곡진하게. 윤호가 오늘 적어놨던 진솔하고 곡진한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되게 솔직하게 드러내주지. 진짜 찐 목소리야. 자기의 찐 목소리. 오케이? 그러면 됐고, 나의 작전이 실패됐.